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내 안에 잠든 자아 개념을 깨워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아 개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아 개념. 자존감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자존감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자존감도 이 자아 개념의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자아 개념이라는 녀석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아 개념은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하고 할게요.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갈 때 의식이 몇 프로, 무의식이 몇 프로 사용될까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5대5도 많이 나왔습니다. 의식도 50%, 무의식도 50%. 그런데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한 결과 책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무의식이 거의 95%로 움직이고요, 의식이 약 5%를 사용한다. 이 평균값을 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른발 먼저 걸으셨어요? 왼발 먼저 걸으셨어요?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면 안 되는데. 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양말 신을 때나 신발 신을 때 오른발 먼저 신었습니까? 왼발 먼저 신었습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강의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다리를 꼬아 있는지, 자세는 어떤지, 말할 때 이런 모든 대부분 것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무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은 한 번 정도는 가능한데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의식과 무의식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깍지를 한번 이렇게 딱 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해봅시다. 일단 하나, 둘, 셋. 끼셨나요? 네. 여러분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 여러분이 봤을 때는 반대 방향이니까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즉 하나, 둘, 셋 했을 때 아까와 반대로 엄지손가락을 한번 껴보세요. 자, 저는 오른손가락을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뭔가가 어색해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테스트했습니다. 즉 하나, 둘, 셋 했을 때는 제가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깍지를 끼세요라고 했어요. 단 오른손가락을 위로, 왼손가락을 위로 뭐 이런 지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껴오던 대로 무의식적으로 끼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가락이 위로 올라갔죠. 이번에는 반대로 의식적으로 반드시 오른손가락, 반대 손가락을 위로 올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깍지 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5%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탁 날립니다. 왜냐?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무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이 무의식 중에 정말 큰 덩어리, 다른 말로 OS가 바로 자아 개념입니다. 그 전에 그럼 요거 하나 여쭤봅시다. 무의식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의식을요,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반복을 시키면 시킬수록 바로 의식은 복종이 됩니다. 즉 의식을 반복시키면 무의식이 된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식을 반복하면 무의식이 된다. 정말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반복을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왜? 무의식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의식은요, 빙산의 일각이고요,
무의식은 나머지 95%가 되어 있죠.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아 개념을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했죠. 무의식의 OS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마스터 프로그램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무의식 중에서도 OS, 즉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 안드로이드 이런 것처럼 자아 개념도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이에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의 컴퓨터가 있더라도 윈도우를 깔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그 위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위에 안드로이드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 OS가 깔려있지 않으면 그 위에 카카오톡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아 개념이라는 OS가 제대로 된 사람 위에는 좋은 그 지식과 좋은 경험들이 그 위에서 띄워놓습니다. 근데 이 자아 개념 자체, 그 운동장 자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위에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아 개념은 바로 OS다. 즉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와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이 OS가 좋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즉 다른 말로 자아 개념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저도 약간 몸집이 조금 통통한 편입니다. 그런데 좀 살을 약간 뺀 게 이 정도지만 약간 덩치가 있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도 예전에 이거 지금보다 덩치가 좀 더 있을 때 이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여러분, 과연 물만 먹으면 살찔까요? 물은 0칼로리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저도 예전에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물도 먹었어요. 물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니까 핑계거리로 계속 하는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약간 저도 예전에 취업도 힘들고 막 이렇게 일명 쭈구리 시절에 안 될 놈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안 될 놈이 저였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옛날에 유행어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썩었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제 자아 개념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즉 다른 말로 긍정적인 자기 이 평가, 비판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무의식에서 좋은 것이 싹 트고요. 나쁘다 하면 나쁜 게 싹 틉니다. 저는 예전에 이랬었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 즉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술 하나 하고 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영상이지만 마술은 통합니다. 왜?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술에 통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이 마술은 무조건 통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에 있는 하트 있죠, 하트. 하트를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갑니까? 오른쪽.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왼쪽 왼쪽으로 돌아갑니까? 자, 여기 있는 어깨띠 있죠, 어깨띠. 위로 아래로 돌아갑니까? 짜잔, 마술의 세계였습니다. 사실 이거 마술 아니고요. 네, 그 하트랑 이 어깨띠가 그냥 사진이 껌뻑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두 장의 그림을 교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아 개념을 제가 아까 그랬죠. 의식을
반복하면 무의식이 된다. 반복해서 제가 계속 말했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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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니까 여러분 무의식에서 반복시켜서 순간적이지만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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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니까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깨 뒤도 마찬가지죠. 위로, 위로, 위로 하니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거 지금부터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속마음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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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자, 전 작게 말할게요. 스스로 말하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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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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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됩니까? 네. 이건 마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간단하게 조절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도요, 그냥 세상이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흑수저다. 그리고 헬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 정치가 썩었다. 그럼 뭐만 보일까요?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다. 와, 세상이 정말 좋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코로나 덕분에 하잖아요. 더 잘 되는 사람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에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 이 속담이 지금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유튜브라는 개천에서 용이 맨날 올라와요. 그리고 SNS, 블로그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채널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용이 개천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마리 용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안 된다. 썩었다. 부모님 나쁘다. 아, 랩하는 것 같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아, 나는 재수없어. 흙수저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 흙수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된다라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봐요.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루에 강의를 3개를 합니다. 왜? 온라인은 이동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어제도 강의 3개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덕분에 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내 자아개념, 다른 말로 OS를 지금부터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할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멜빵바지의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방금 보신 그 영상은 주인공이 접니다. 네,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1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조회수는 21만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그 학생들에게는 꿈을, 성인들에게는 자존감, 동기부여를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아개념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의식을 반복하면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이 무의식의 핵심인 바로 자아개념이다. 다른 말로 OS다. 이거 기억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아 개념을 공부해 보니까 자아 개념은 세 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요, 자아 이상입니다. 자아 이상이란 내가 앞으로 이상적인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여기서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 나 저렇게 될 거야. 나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처럼 내가 가지는 이상적인 모습을 바로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청소년 때 이 자아 개념의 그 꿈이라고 하죠. 제 꿈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힌트 방금 앞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제 꿈은 가수였습니다. 멜빵바지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제가 거기 그 총괄 다 해서 찍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제가 자아 이상으로 그렸던 인물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또 꿈 표현해 드리면 서서 네, 이렇게 다 안 나오네요. 앵글에 이렇게요. 이야, 저는요 이 싸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 저는 세 가지의 이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나랑 몸매가 비슷해요. 두 번째, 저 사실 노래 잘 못합니다. 랩하는 거 좋아해요. 랩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어디 가서 춤추면 웃기대요. 김은국 아저씨 이후로 웃긴 가수가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엽기 가수라 그래도 저는 싸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팔바지를 패러디한 멜빵바지를 찍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맨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강사가 됐는데 제 공명의 대상이 싸이라면 싸이의 공명의 대상은 누굴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인터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 영웅이자 유일한 롤모델은 프레디 머큐리다. 자신이 음악에 하게 된 것도 바로 퀸의 프레디 머큐리였고, 어디에 공통점, 그 공명이라 그래요? 울림을 가졌냐면 바로 쇼맨십과 무대 매너에서 울림을 가졌답니다. 자, 여러분, 프레디 머큐리 이제 누군지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재작년이었나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 즉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네, 40년 전에요, 무대 매너가 끝내줬습니다. 남자인데 배꼽 티를 입고 나오고 쫄쫄이 입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쇼맨십이 끝내줬습니다. 저는 이 프레디 머큐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 싸이랑 비슷한데? 왜냐하면 저는 싸이를 워낙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놨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공통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프레디와 싸이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와, 저는 정말 표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분의 3박자 쓴다고 표절이면 4분의 3박자 노래 다 잡혀갑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싸이는 작곡을 할 때도 전체적인 콘서트 분위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람들 손뼉치게 하는 것도 공통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싸이는요, 무의식적으로 또 따라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자기의 자아 이상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마이크 스탠드. 방금 전에 영상에도 여기 나왔죠. 여기도 3집 콘서트 때 한 사진입니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더 놀랐던 거는 한 사진을 찾았는데요. 우와, 정말 포즈가 비슷했네 하고 제가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붙여놓고 나니까. 싸이도 의식적으로 했는지 무의식적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아마 보면 본인도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싸이는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하고 자아 이상으로서 따라합니다. 자, 제 두 번째 그 자아 이상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애플의 전 CEO였고 그리고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어디 가니까 스티븐 잭슨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티븐 잡스.
자, 스티브 잡스를 제가 왜 자아 이상으로 뽑았냐? 저는 그때 당시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와, 2007년인가 8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는 이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발표 잘한다. 아, 저 사람처럼 발표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발표하기 위해서 정말 책을 죽으라고 봤습니다. 죽으라고. 지금 요게 단데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다 접혀 있죠. 이봐요. 심지어 이거는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조회수 꽤 많이 나왔어요. 저는 스티브 잡스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원래는요, 제 그 화면에요, 글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씨를 스티브 잡스처럼 다 날렸습니다. 자, 봐요. 화면 어디서 앞에서 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자아 개념, 자신을 바꾸는 마스터 프로그램, 요거 그대로 따라했죠. 포맷을. 제가 스티브 잡스를 그만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스티브 잡스도요, 알고 봤더니 영감을 받은 자아 이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롤모델 중에 20세기 인물의 그 가장 롤모델 1등은 누굽니까? 평소에는 아인슈타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아 이상을 고를 때는 닮은 사람을 많이 고른대요. 자, 다른 말로 20세기 인물 돌아가셨고 닮았습니다. 간혹 맞추시는 분이 있는데, 네.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는 안경이었습니다. 안경.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요거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세 번째 힌트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 나라 이름 인도. 네, 맞습니다. 바로 간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잘 봐요. 자, 코 모양 봐요. 화살 코 모양으로 비슷하죠. 입 모양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탈모도 M자형 탈모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그 스토리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중퇴를 하고 어디를 갔느냐? 바로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이 간디라는 인물에게 완전히 심취해서 자아 이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경 원래 안 썼는데 안경 낄 때 아마 이 간디의 동그란 안경을 따라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된 사람들도 자아 이상을 잘 골라서 그 사람처럼 따라하고 본 배우고 그렇게 했답니다. 자, 제 세 번째 공유의 대상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정운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 뽑으라면 저는 김정운 교수님을 1번으로 뽑고 그 다음으로 설민석 강사님을 뽑습니다. 이 김정운 교수님 예전에요, 이렇게 대학교 교수님, 일반 교수님들처럼 평범한 머리에 평범한 넥타이를 메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자기 자아 이상이었던 슈베르트를 따라서 파마를 하고 동그란 안경을 쓰면서부터 오히려 더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김정운 교수님을 계속 보면서 저분처럼 강의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자아 이상을 만들어서 꾸준히 노력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강의도 조금 기법들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아 이상, 다른 말로 역할 모델을 이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왜 좋아했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디테일한 모습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싸이라고 적고 소통,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극복 스토리 이런 거, 멘탈, 김종훈 교수님 강의 기법 이런 것들을 적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 7번에 여기서 누가 있냐면 설민석 강사님이 있습니다. 설민석 강사님 다들 아시죠? 제가 이 사람을 적어놓고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할 때 제가 너무 의기소침한 거예요.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설민석 강사님이라는 자아 이상을 선택한 다음에 맨날 따라합니다. 그분 인사하는 걸 매일 따라했어요. 그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
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이분을 계속 따라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따라하니까 발음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발음 좋게 하려고 이 이어폰을 끼고 모니터를 계속 하면서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무의식으로 넘어간다. 저도 모르게 입이 좀 더 크게 벌어지고 그리고 또박또박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숙제. 이건 참고로 인생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전이든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든 그 일을 할 때든 여러분들의 자아 이상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디테일한 점을 적어서 하나씩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 성장 포인트의 가장 핵심 노하우가 바로 이 자아 이상을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다 보면 따라가고 따라하다 보면 따라잡는다. 저는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따라하기로 성공하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계속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형을 따라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 머리를 원래는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올렸냐? 싸이도 마찬가지고 설민석 강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앞서서 설민석 강사님 따라하는 겁니다. 또 습관을 따라하는 겁니다.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본대요. 따라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 30분 정도 보고 그리고 30분 정도를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진행 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 설민석 강사님이 어떻게 강의를 만드는지 찾아서 저도 따라합니다. 리허설 3번 한대요. 저도 지금 이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2번 하고 오늘 이번 3번째죠.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또 NG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전체적으로 다 따라하는 거다. 즉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겁니다. 이 5가지 방식 중에 저는 첫 번째, 2번째만 따라해도 성과가 날 거고요. 3번째까지 따라하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에 보여드렸던 다시 돌아가면 요겁니다. 요거. 자아 이상 숙제. 오늘 물론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은데 저는 여기가 계속 해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취업하고 싶습니까? 취업했던 주변의 인물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왜 취업이 됐는지 그 취업을 했는 그 지점을 넣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꿈이 이룬 사람을 적어서 따라하는 겁니다. 정말 좋으니까요. 꼭 하시기를 저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핵심 노하우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거 다 제치고 이게 1등. 이게 1등 꼭 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2번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번째, 자아 개념의 첫 번째는 자아 이상이었다. 2번째는 자아 이미지입니다. 자아 이미지는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거울 보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왜? 여드름이 하루에 10개에서 20개씩 납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못생겼다 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세상은 일명 쓰레기 같았고 그리고 수능도 말아먹었습니다. 취업도 안 됩니다. 나는 쓰레기구나. 재수없어. 스스로는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이미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순간 제가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웃긴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웃겨서 연애를 할 수 있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아 이미지인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아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는지 크게 봤을 때 남자와 여자로 한번 봅시다. 남자는 거울을 볼 때 본인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자들은 거울을 볼 때 본인이 조금 뚱뚱하다고 보는데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볼 때마다 웃깁니다 이거. 근데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자아 이미지를 가지는데 요거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싸이를 보니까 싸이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B급이래요. B급.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급, B급이라고 하고 예전에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을 일명 쌈마이라는 적급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싸이는 이게 너무 좋대요. 왜? 자기 이미지가 자신은 B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좋대요, 본인은. 그리고 저는 웃기지만 제 관객은 멋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콘서트를 갔는데. 자, 여기서도 봐요. 본인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다? 웃기는 이미지. 즉 싸이는 아마 다음 앨범도 웃기는 댄스를 출 겁니다. 웃기는 이미지로 나올 겁니다. 왜? 본인은 본인 이미지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아 개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이 많습니다. 싸이 포스터는요 다 웃깁니다. 왜? 싸이가 자아 이미지를 그렇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콘서트 가면요 뭐 이런 여장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합니다. 본인은 웃긴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예를 하면 바보 빅터라는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을 보면요, 바보 빅터가 그 빅터라는 사람, 원래는 풀네임이 긴데 빅토르 세르비아그라코라는 사람인데 줄여서 빅터입니다. 자, 이 빅터가요, 그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 IQ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6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바보 이랬어요. 바보 빅터 다 바보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본인도 나 바본가 보다. 그래서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이제 바보니까 아르바이트해도 다 잘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갔느냐, 그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IQ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체 검사 때. 그 IQ 테스트를 대충 했는데 천재로 나왔습니다. 60일이 아니라 160일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이 161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마 일자를 빼고 불렀나 보다. 내가 지금까지 바보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천재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천재적인 행동을 하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천재적인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멘사라고 있죠. 멘사의 회장이 됩니다. 실제 인물이거든요. 보세요. 15살 때는 61이라는 바보를, 이 사형 선고죠. 완전 바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32살에 161인 걸 본인 천재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 나 천재였구나. 자, 그래서 멘사의 회장을 합니다. 멘사 오브 멘사, 다른 말로 천재 오브 천재.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본인도 바보 반복하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천재 하니까 천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여기서 하나 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영향이 꽤 많습니다. 이미지를 결정할 때 너 안 돼 그러면 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코끼리도 똑같대요. 코끼리도요, 어렸을 때 여기 말뚝에 매놓잖아요. 코끼리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이쪽이 더 힘이 강하죠. 그러니까 당겨도 안 빠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했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몸집이 커졌으니까 요 말뚝은 작아졌습니다. 이제 뽑힐 거예요. 분명히 뽑힐 거예요. 근데 코끼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안 뽑혔으니까 못 뽑아, 안 돼, 도망 안 간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자아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3P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3P. 자아 이미지를 바꿀 때는 이 3P를 반복하면 바뀝니다. 첫 번째, 이 3P에는 포지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긍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을 이야기해도 그게 떠오르고요, 긍정을 말해도 그게 떠오릅니다. 즉,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절대로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얀 토끼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얀 토끼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얀 토끼 생각하지 마세요. 뭐 떠올라요? 하얀 토끼가 떠오르죠. 제가 떠오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얀 토끼가 떠올라요. 왜?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저도 청년 때 조금 젊었을 때 좀 많이 차였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떠나간 그녀 생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한테 해볼게요. 옛날 떠나간 그녀를 생각하지 마세요. 떠나간 그를 생각하지 마세요. 떠나간 그녀와 그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누구 떠올라요? 그 사람이 떠올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긍정만, 네, 긍정과 부정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부정을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을 생각합시다. 다른 말로 나는 천재다. 천재다, 천재다, 천재다. 천재만 생각해도 바보 생각하지 마세요. 바보 생각하지 마. 천재만 생각해요. 또 있어요. 두 번째 P는요. 프레젠트. 현재 시제로 하래요. 현재 시제. 땡땡이다. 천재다. 천재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될 거야. 천재였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프레젠트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선물과 현재형. 현재형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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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다라고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P는요. 퍼스널. 개인적인. 다른 말로 나는이라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나는이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세상에 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는 문에서 나는이 들어가면 문이 개방이 좀 더 빨리 된대요. 즉 여러분들 정말 시끄러운 데서 누가 여러분들 이름 이야기하죠. 그럼 바로 들립니다. 왜? 그게 나거든요. 사람은요. 무의식도 마찬가지. 나는 하는 순간 네,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재다. 나는 웃기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반복하면 자아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3P 다시 한 번 더. 포지티브. 긍정형을 쓰십시오. 부정형 쓰면 부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젠트. 현재형. 이다. 끝내십시오. 퍼스널. 나는 혹은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아 개념을 성장시키는 3P인데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이름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 이름 넣으셔도 돼요. 이름. 나 누구누구는 이름 더 잘 되겠죠. 나 이창현은 열정적인 사람이다. 긍정형의 현재 시제죠. 나 이창현은 명강사다. 어때요? 명강사다, 명강사다, 명강사다. 강의를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집어넣어 보시겠습니까? 꼭 이 자리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 옛날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얼굴 봐요, 얼굴. 좀 확대해 볼까요? 지금 표정이랑 이때 표정이 어때요?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눈이 다르죠, 눈이. 눈이 지금 더 커졌잖아요. 이때는 물론 눈부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요 그 수능을 말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침울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힘들어. 나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약간 이런 표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엄청나게 놀렸습니다. 영구 닮았대요. 별명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을 반복하면 부정적이 되잖아요.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루 10개에서 20개. 아나콘다, 용가리 고질라. 제 별명은 다 최악이었습니다. 근데요. 심지어 또 별명 중에 하나가 과학 시간에 탄생합니다. 과학 시간을 막 넘기는데 저를 맨날 놀리던 녀석이 이창현 여기 왜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과학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다 달려와서 보고 깔깔 웃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옆에 뒤쪽에 앉아있는 친구의 과학책을 째려봤습니다. 그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뭔지 다들 아시죠? 제 별명은 엽충이가 됩니다. 3은 떼고 부른대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줍니다. 친구들이. 나 못생겼어. 나 안 돼. 심지어 연애도요. 모태솔로 기간이 제가 28살에 깼습니다. 연애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미친 줄 알았어요. 나 못생겼어. 자, 부정적인, 참고로 결혼했습니다. 왜? 자아 개념을 바꾸고, 나 웃긴 사람이야. 웃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지.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저는 강의도 잘하는 명강사다 계속 외치니까 봐요.
제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접니다. 뿐만 아니라 남중 350명을 이렇게 만드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어른들도 이렇게 만듭니다. 난 명강사야. 나는 명강사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끝나고 나면 카톡에 이창현이라고 치면 학생들이 후기로 보내줍니다. 중학생 중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남중이었습니다. 선생님 강의 재밌었고요. 저 16년 살면서 성교육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최고의 극찬입니다. 남중에서 성교육보다 재밌는 거 절대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0.1%의 변화가 생겼대요. 와. 더 장문의 문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장문의 문자, 즉 이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준 건 선생님 강의 잘해요. 선생님 강의 재밌어요. 제 이미지와 똑같죠.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나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만약에 같이 함께 들었으면 옆 사람한테 그 이미지를 계속 외치고 그 사람의 아까 적었던 그거 있잖아요. 나는 네모이다. 그것을 반복시켜주는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러고 다닙니다. 나는 명강사야. 심지어 이봐요. 온라인 강의에서도 반응이 옵니다. 온라인 강의. 역시 난 명강사야. 물론 다른 데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나 이창현은 명강사다. 여러분, 답정너 같은데 좀 명강사 같습니까? 네, 실제로 저는 이걸 반복하고 나니까 명강사, 스타 강사 될 거야. 스타 강사. 이렇게만 먹고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표정이 바뀌고요. 훨씬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무료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무료 강의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이 3P를 만나고 반복하니까요. 요즘은요. 코로나 덕분에 일이 더 많아졌어요. 10월 달에 영상 강의와 라이브 강의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토탈로 하면 30개가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일이 더 많아졌어요. 명강사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3P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아 이미지였습니다. 자아 개념의 세 번째 축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는 자아 이상, 자아 이미지, 자아가 다 붙었는데 왜 자존감은 자아가 안 붙었냐면 바로 자아 존중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자존감이죠.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은요, 자아 개념 세 가지 축 중에 가장 핵심 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존감의 두 가지 또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나누면 첫 번째, 자신을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정도입니다. 이 문장으로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문장은 바로 나는 내가 좋다. 이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배웠냐면 예전에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강의를 한번, 물론 영상 강의지만 한번 들었습니다. 원데이 강의였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같이 강사 과정을 함께 해보자입니다. 근데 강사 과정이요. 4박 5일인가 5박 6일이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만 원입니다. 저 그때 당시에 여유 자금을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밖에 쓸 돈이 없었어요. 제가 무료 강의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도와주겠답니다. 강사님 세 분이 100만 원,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래요. 그래서 이 300만 원과 제 50만 원을 같이 보태서 350만 원짜리 강사 과정을 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거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방금 봤던 이 문장이에요. 나는 내가 좋다. 이걸 반복하래요. 심지어 게임도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이러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다. 이런 겁니다. 제 속마음 어떤 줄 알아요?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말자. 부끄러워 죽겠다. 하기 싫어. 제발 이런 거 안 해줬고 I can do it 이런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찾아보니 딱 한 장 있더라고요. 딱 한 장.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사진인데요. 여기 저 있네요. 여기.
확대범위였습니다. 확대범위. 접니다. 표정 봐요. 표정 봐요. 아씨,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찡그러고 있잖아. 눈도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영상과 함께 배워온 제자분이 여기서 강의하셨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거 이렇게 긴데 가장 핵심 한 문장이 뭡니까? 한두 문장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장인데 난 내가 싫었거든요. 난 내가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난 내가 싫었어요. 여러분, 강의가 끝나면 이 문장을 하루에 7번씩 매일 외치십시오. 매일매일. 안 외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낸 돈 다 낭비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랍니다. 솔직히 돈 아까워서 했습니다. 돈 아까워서 집에 와서 난 내가 좋다를 거울 보고 하랍니다. 그것도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싫은데 난 내가 좋다. 크게 하랍니다. 난 내가 좋다. 이렇게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좋다. 아이씨, 돈 아까워.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좋다. 돈 아까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하니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지부조화라고 있어요. 즉 뱉은 말과 생각이 달라지면 정신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뱉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인지를 조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좋기 시작합니다. 나 웃긴 사람이었네? 나 강의 잘할 수 있는데? 나 명강사인데? 이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 난 내가 좋다 하니까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진짜 좋다. 와, 영어로도 합니다. I like myself, I like myself, I like myself, I like myself.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렇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은 저에게 350만 원짜리 아까운 문장에서 내 인생을 바꾼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를 계속 외치니까 진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의식을 반복하니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게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저는 정말 저를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축이고요.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유능감입니다. 유능감. 즉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I can do it도 외치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어떤 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 강의 1시간짜리 찍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전에 해봤으니까 10분짜리도 찍었는데요. 뭐. 2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유능감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유능감을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시면 이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 책의 주인공인 스티븐 기즈는 매년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를 하려고 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고기도 먹어본 놈은 계속 고기를 먹고 성공한 사람도 성공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맨날 실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패하지 않는 목표, 즉 팔굽혀펴기 한 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팔굽혀펴기 하나를 실패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신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합니다. 매일 한 개 하고, 근데 관성 붙어서 어떤 날은 10개, 어떤 날은 20개, 어떤 날은 진짜 자다가 한 개 안 했네? 한 개 하고 잤대요. 전부 다 그 달력에다가 X를 치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 나갑니다. 1년이 지나니까 성공을 합니다. 그럼 나 다음에는 요거 해볼까? 하루에 한 장 읽자. 2페이지가 한 장이니까. 이것도 2년째 체크를 계속 해보니까 성공합니다. 3년째 써보자 이제. 씁니다. 그 스토리를. 그렇게 써서 블로그에 올린 걸 갖다가 묶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요 책이죠. 습관의 재발견. 참고로 제가 이 습관의 재발견을 2015년도에 읽었습니다. 그때 책을 이사하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권 샀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새 겁니다. 막 줄 거 가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자, 이 방법입니다. 작은 성공을 하십시오. 작은 성공. 팔굽혀펴기 한 번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 독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하지 않는 가장 작은 일로 만들어서 그걸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방금 적었던 달력에다가 X를 끊는 겁니다. 행동 체크리스트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한 달력에 30장이죠. 30개죠. 30개의 날짜에 X를 계속 끄면요. 굉장히 쓸데없이 뿌듯합니다. 야, 내가 해냈네. 다른 말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걸 만약에 1년을 모으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야, 나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쓰고 있었는데 메일은 안 썼습니다. 진짜 이 책 보고 매일 써보자. 그리고 행동 체크리스트, 달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블로그는 좋은 게 쓰면 바로 달력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봐요. 다 했죠. 쭉 했죠. 참고로 파란색이 됩니다. 자동으로. 제가 3월 19일인데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썼죠. 심지어 신혼여행도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핑계는 없습니다. 예약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 1일에 봤는데 다 쓴 줄 알았는데 달력을 모아보니 여기 봐요. 30일이 빠졌더라고요. 야, 이거 그냥 성공 치면 안 될까? 그러면 성과를 한번 봅시다. 2015년도에는 블로그가요 한 4만 5천 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요 2배수가 들어왔습니다. 9만 3천 명 매일 쓰니까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2017년도 달력을 다시 모아보니까 이번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 썼습니다. 이야,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계속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블로그 길게 적는 것도 있었지만 짧게 두세 줄 적는 것도 있었어요. 오늘은 뭐 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앞으로는 나는 이런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작게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를 썼냐면 3,385개를 올렸습니다. 물론 비공개가 되어 있는 게 한 300개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아마 3,000개 정도 나올 거고요. 그 폰트 문제하고 저작권이나 아니면 이 초상권 때문에 문제가 생긴 수 있는 것들을 좀 비공개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3,385개 글 중에 한 개의 글을 담당 선생님께서 보시고 담당자님께서 보시고 전화 주시고 연락해서 컨택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블로그의 2줄이지만 계속해서 적은 겁니다. 자, 유능감 올리는 방법은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즉 가장 작은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유해드리면 매일 이불을 개고 그것을 체크하십시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또 하나 더, 독서 어떤 장이든 참고로 평소에 읽는 거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 하루에 한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관성이 붙어서 하루에 10페이지 볼 때도 있고 반 권 읽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체크하세요. 달력에다가. 요즘은 어플로 하더라고요.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두잇노트. 저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잇노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저는 참고로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더 추천입니다. 달력, 탁상 달력이 제일 좋아요. 제가 비타민을 맨날 먹다가 버렸습니다. 남아서 아니면 오래돼서. 근데요, 이번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비타민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다 먹였습니다. 왜? 매일 먹을 때 X를 거기에 있는 걸 다 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타임 스태프라고 제가 요즘 그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체력이 줄넘기를 하루에 10개씩 하는 겁니다. 10개. 가장 작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10개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와, 오늘 못했다. 끝나고 바로 가야 되겠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27일, 28일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처음에는요. 줄넘기 10개도 하다가 중간에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요.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10개 하는 거니까 100개가 자동으로 됩니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을 가장 작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습관이라는 유능감이라는 게 커져가지고 자존감이 함께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자아 개념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아 이상.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분석해서 그것을 본인 걸로 만들어 보세요. 따라하세요. 두 번째, 자아 이미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P 이야기 해드렸죠. 나는 긍정형,
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존감. 자존감은요,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참고로 나는 내가 좋다 이거 350만 원짜리입니다. 저한테는 가져갈래요 말래요? 350만 원짜리예요.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버리면요 350만 원 버린 겁니다. 저는 취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을 벌어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전 350만 원 주고 벌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무료잖아요. 아니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유능감. 가장 작게 해서 반복해라. 가장 작게 해서 반복해라. 그러면 유능감이 길러진다. 이렇게 내 안에 잠든 자아 개념을 깨워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두 개의 문장 중에 한 문장이 바로 옆에 있네요. 이 문장입니다. Nothing happens until something moves. 해석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믿고 움직였더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장 기억하셔서 오늘 배운 세 가지 자아 이상, 자아 이미지, 자존감을 높이셔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일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창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